보호자 아니시면 비켜주세요. 이런 차다 줄게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간호사의 불친절한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라 동시에 고개를 든다. 그때 며느리는 그냥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어머니는 그냥 오신 거예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에서 진료카드를 놓는다. 하지만 그녀가 이 병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비켜주세요. 병원 1층 로비의 공기가 그 한마디에 얇게 갈라졌다. 안내 데스크 앞줄이 잠시 멈췄고 수납 창구로 향하던 발걸음 몇 개가 흠칫 꺾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척하다가도 보호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었다. 그 단어는 늘 누군가의 약함과 누군가의 권력을 동시에 드러내곤 했다. 노인은 손끝에 힘을 빼지 못한 채 진료카드를 쥐고 있었다. 카드 모서리가 손바닥에 눌려 자국을 남기고 잉크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스쳤다. 그녀는 줄의 앞쪽에 서 있었다. 앞에는 접수 창구 유리, 옆에는 종이 서류와 펜이 담긴 바구니, 뒤에는 흰 바닥에 반사되는 형광등. 빛이 차갑게 이어졌다. 이 공간은 늘 바쁘고 늘 딱딱하며 늘 누군가를 재촉하는 곳이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단정한 선,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속도를 잃지 않는 태도, 한 번의 며느리라는 정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에게 여기서 결정하는 쪽처럼 보였다. 젊은 여자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채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손톱 끝이 짧게 반짝였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올렸다. 환자분 보호자분만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른 분은 뒤로 부탁드립니다. 말투는 정중하려 애쓰되 단호함이 더 먼저 닿는 톤이었다. 그 단호함은 공간 전체에 규칙을 세워버렸다. 규칙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규칙의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슬쩍 밀어내고 싶어 했다. 노인은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먼저 알아차렸다. 줄의 형태가 바뀌고 그의 옆자리가 비고 누군가의 어깨가 스치고 시선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 짧은 틈들에서 말이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제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 못했다. 병원 로비에서는 말을 이어가는 사람보다 말을 끊기는 사람이 더 눈에 띄었다. 그때 젊은 여자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냥 오신 거예요. 마치 그 말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톤도 속도도 흔들림이 없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들어가는데도 그 문장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호칭이 친밀함을 주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관계의 틈을 본다. 가까워야 할 사이가 멀어져 있는 틈, 가족이라는 단어가 작동하지 않는 틈 말이다. 로비의 공기는 잠깐 더 싸늘해졌다. 노인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분주한 로비에서조차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에 끼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기도 했다. 노인은 며느리를 부르려고 했으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듯 입술만 움직였다. 그 입술의 떨림이 보일 정도로 밝은 조명 아래였다. 간호사는 노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환자분과 관계가 질문은 끝까지 친절했지만 친절의 끝은 늘 확인이었다. 확인은 관계를 정의했고 정의는 자격을 나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밖으로 밀려났다. 젊은 여자가 간호사의 질문에 먼저 답했다. 제가 며느리예요. 보호자 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는 덧붙였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절차 잘 모르세요. 그 말은 마치 노인이 몰라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근거를 붙이는 것처럼 들렸다 모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으니 목소리도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말이 매끄러울수록 그 논리는 더 단단해졌다. 노인은 손에 쥔 진료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카드 위의 이름은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힘도 가지지 못했다. 카드가 있어도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카드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종이의 감촉이 거칠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어떤 시선은 괜히 끼어들면 피곤하다는 눈빛이었고 어떤 시선은 저런 집도 있구나 하는 구경의 눈빛이었다. 몇몇은 노인을 동정했으나 동정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정은 대개 자기 안에서만 끝났다. 병원은 그런 곳이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 남의 사정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고 믿는 곳 말이다. 노인은 결국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발꿈치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 게 이곳의 기본 표정이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다. 며느리는 접수 창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무언가를 물었다. 수술 동의서는 지금 작성하나요? 목소리는 딱딱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묻는 문장조차 이미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간호사는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보호자 서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종이와 펜이 바뀌는 순간이 보였다. 종이는 얇았고 펜은 가벼웠다. 그러나 그 얇고 가벼운 것들이 병원에서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몫을 결정했다. 노인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이 빈 것을 깨달았다. 언제 진료카드를 놓았는지 순간 기억이 흐릿했다. 손바닥에는 카드 모서리가 눌린 자국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빈손을 천천히 주먹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눈을 내리깔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녀는 로비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형광등이 줄지어 있었다. 빛은 공평했으나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어쩐지 더 서러웠다. 노인은 주변의 의자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느렸고 가방끈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무거웠다. 낡은 가방은 그녀의 생활만큼이나 단정했으나 로비에서 그 가방은 연세든 보호자 아닌 사람처럼 보이기 쉬웠다. 그녀는 의자 끝에 앉았다. 의자는 플라스틱이라 차가웠다. 차가운 것이 몸에 닿을 때 마음도 같이 차가워진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는 척하면서도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전에 들은 그냥 오신 거예요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냥이라는 말이 사람을 가장 쉽게 지우는 말이기도 했다. 로비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번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사람을 숫자로 불렀다. 숫자가 불리는 순간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급히 움직였다. 노인은 자기 숫자가 불리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숫자는 불릴 일이 없었다. 며느리가 움직이면 그녀는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숫자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살짝 열었다. 손이 습관처럼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닿았다. 두툼한 봉투가 있었다. 봉투는 오랫동안 접혀 있었는지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봉투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꺼내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간호사 앞에서, 병원이라는 규칙 앞에서 꺼내는 건 너무 빠른 선택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봉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의 숨이 아주 조금 고르게 돌아왔다. 숨을 쉬는 방식이 달라지면 사람의 표정도 달라진다. 그녀는 눈가를 살짝 눌러 눈물 자국을 지웠다. 손등의 피부는 얇았고 혈관이 푸르게 비쳤다. 그 손이 지금 이 로비에서 하찮게 취급받는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노인을 본 것이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미안함보다 왜 아직 여기 계시지라는 기색이 먼저 떠올랐다.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입모양만 움직였다. 잠깐만요. 그 말은 다정한 배려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남겨둔 짧은 지시처럼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순간 자존심이 어디론가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버텼다. 버티는 사람은 대개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드는 대신 눈이 더 많이 기억한다. 오늘 이 로비의 빛,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의 어깨선, 간호사의 목소리,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까지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마치 나중에 증거가 될 것처럼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꺼내지 않은 채 가방 지퍼를 다시 닫았다. 지퍼가 끝까지 잠기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 작은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결심의 시작처럼 들렸다. 이 병원에서, 이 로비에서, 이 의자 끝에서 그녀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다. 로비의 형광등은 누구에게나 같은 밝기로 쏟아졌지만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직원과 나누는 대화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태도는 분명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설명을 들을 때는 턱을 당겼다가 필요한 순간엔 곧게 세웠다. 마치 이 공간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수술 전 검사. 결과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손목의 시계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작은 반짝임이 노인의 눈에 유난히 크게 들어왔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이지만 어떤 시간은 사람을 위에 올려놓고 어떤 시간은 아래로 내려놓는다. 지금 이 순간 병원은 며느리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의자 끝에 앉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코트는 주름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구두는 바닥을 딛는 소리마저 단정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단정한 옷차림과 확신에 찬 태도는 대개 책임지는 사람의 이미지로 읽혔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특히 병원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더 그렇다. 그와 달리 노인의 차림은 수수했다. 오래 입어 부드러워진 코트, 색이 바랜 스카프, 손때 묻은 가방. 누가 봐도 환자 본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보호자라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처럼. 그녀가 들고 있는 두툼한 봉투는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고 밖으로 보이는 건 그저 얇은 손등과 푸른 혈관뿐이었다. 어머니, 저쪽에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며느리가 뒤돌아 말한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정하게 선을 긋는 톤이다. 그 말 속에는 여긴 제가 처리할 자리라는 의미가 스며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앉아 있으면서도 다시 앉으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접수 직원은 며느리에게 서류 몇 장을 더 건넸다. 환자분 기저질환 있으신가요? 혈압 조금 있고요. 당뇨는 초기라 들었습니다.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 표시를 했다.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권한의 증표처럼 보였다.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듯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노인은 그 대화를 들으며 잠시 시선을 내렸다. 자신의 병력을 누군가 대신 말하는 장면은 묘하게 낯설었다. 물론 가족이 대신 설명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명하는 쪽과 설명을 듣는 쪽에 눈빛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환자로 분류되었음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름이 아니라 병명으로 불리는 존재였다. 로비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지나갔다. 그 곁을 보호자가 따라붙었다. 보호자는 허리를 약간 굽혀 말을 건넸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다정해 보였다. 그러나 다정함도 상황에 따라 위계가 된다. 누가 밀고 누가 앉아 있는지에 따라 노인은 자신이 휠체어에 앉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스스로 걸어왔는데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리였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다시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펜을 받아들었다. 서명은 단 몇 초면 끝났다. 이름을 쓰는 동안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름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남았다. 종이에 남은 이름은 힘이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아직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노인은 자신의 가방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봉투가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하듯 손끝으로 눌렀다. 종이의 두께가 느껴졌다. 그러나 꺼내지 않았다. 꺼내지 않는 선택이 지금은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로비를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병원 설립,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눈길만 줄 뿐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며느리는 통화를 시작했다. 네, 오늘 일정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수술 설명 듣고 바로 들어갑니다.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바빴다. 바쁜 사람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적다. 로비의 직원들도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시선을 더 오래 두었다. 노인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형광등 빛이 며느리의 코트, 어깨선을 따라 반사되었다. 반듯한 어깨는 결단력처럼 보였고 곧은 허리는 확신처럼 보였다. 그 옆에서 노인의 어깨는 조금 더 둥글었다. 나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금 전 들은 말들 때문이기도 했다. 그냥 오신 거예요. 그 문장이 어깨 위에 얹힌 무게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은 조금 후에 검사실로 이동하실게요. 그녀는 노인을 향해 말했지만 눈은 며느리를 먼저 찾았다.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같이 갈게요. 노인은 잠시 말을 하려다 멈췄다. 같이 가겠다는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따라가는 사람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다. 검사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길고 희었다. 벽면의 조명은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바닥은 소리를 흡수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노인의 발걸음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거리감이 분명했다. 앞서 걷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 사이에 몇 걸음 차이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를 보여주었다. 복도 벽에는 병원의 연역이 적혀 있었다. 설립연도, 확장공사, 새로운 센터 개관 글자들은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그 연역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날짜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벽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다. 어머니, 천천히요. 며느리가 한 번 뒤돌아 말했다. 말은 배려였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맞췄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 늘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빨리 걷는 사람이 앞선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었다. 검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그 말에 잠시 눈을 들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또 며느리를 향해 있었다. 자신은 환자로 들어가고 며느리는 보호자로 남는다. 그 구도가 명확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끝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노인은 검사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이미 화면 속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의 시선이 복도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다시 스쳤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미소가 누구의 것인지 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 중 아는 이는 거의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 사진과 이 병원 사이의 관계를 노인은 알고 있었다. 검사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기계의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노인의 혈압을 재고 혈액을 채취했다. 조금 따끔하세요. 라는 말은 형식처럼 지나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끔함은 순간이었고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로비에서 들은 말들이었다. 검사가 끝나자 간호사는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보호자분께 결과 설명드릴게요. 그 문장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노인은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간호사의 시선은 이미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밖에 있고 환자는 안에 있다는 구도가 또 한 번 굳어졌다. 문이 열렸다. 복도의 빛이 다시 밀려 들어왔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왔다. 끝나셨어요? 말은 짧았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간호사는 며느리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 혈압은 조금 높으시고요. 당 수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은 노인은 두 사람의 사이에 서 있었다. 설명은 그녀의 몸에 대한 것이었지만 시선과 문장은 며느리를 향했다. 마치 자신은 통로일 뿐인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들으면 안 되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웃으며 말했다. 아, 물론 들으셔도 되죠. 다만 보호자분이 함께 알아두셔야 해서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함께라기엔 중심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들었다. 중간중간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왔다. 그 리듬이 익숙했다. 노인은 그 리듬 속에서 자신의 말이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네, 검사 결과 괜찮대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한답니다. 통화는 빠르게 이어졌다. 노인은 옆에 서 있었지만 통화 속에서 그녀는 이미 배경이 되어 있었다. 괜찮다는 말이 누구를 안심시키는 건지 노인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 다음은 영상 촬영이래요. 며느리는 통화를 끊고 말했다. 말투는 여전히 일정했다.
시간 맞춰야 하니까. 빨리 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을 옮기며 방금 들은 설명을 되짚어보려 했다. 혈압, 당 수치, 주의사항. 그러나 단어들이 흐릿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시선이 자신을 비껴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영상의학과 앞 대기실은 더 붐볐다. 번호표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며느리는 기계 앞에서 번호를 뽑았다.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고 의자에 앉았다. 노인은 그 옆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팔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간격이 있었다. 9번 보호자분, 접수 창구로 와주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며느리가 일어났다. 노인은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며느리는 손으로 살짝 제지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 손짓은 부드러웠지만 경계선 같았다. 선을 넘지. 말라는 노인은 다시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바로 온대. 딸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런 말들이 공기 중에 섞였다. 가족이 대신해주는 풍경은 흔했다. 그러나 대신해주는 것과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달랐다. 노인은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가 접수 창구에서 돌아왔다. 보험 관련 서류도 제가 처리했어요. 말은 성과 보고처럼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그 한마디는 감사인지 체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영상 촬영실 문이 열렸다. 9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도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문 앞에서 간호사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나오자 의사가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분? 며느리가 먼저 다가갔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 가능하고요. 다만 노인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문장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다. 제가 환자인데요. 노인의 말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복도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 네, 물론이죠. 그러나 설명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시선은 다시 며느리에게 돌아갔다. 습관처럼 그 순간 노인의 가방 안에서 종이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왔다. 봉투의 끝이 보였다. 노인은 재빨리 가방을 여몄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눈치챌 법한 움직임이었다. 며느리는 의사의 말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술 동의는 오늘 안에 하겠습니다. 동의의 그 단어가 복도에 남았다. 노인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동의는 누가 하는 것인가? 동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남는가? 복도를 걸어 나오며 노인은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았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발걸음의 무게는 달랐다. 며느리는 앞서 걸었고 노인은 뒤따랐다. 이 구도가 오늘만의 일은 아닌 듯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자리를 정해주는 말이기도 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사이로 얇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얼굴은 약해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가방 속 봉투의 존재가 손끝에 느껴졌다. 아직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먼저 탔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섰다.
겉모습만 본다면 보호자와 환자 결정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그러나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며느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번 수속 창구는 오후가 되자 더 분주해졌다. 휠체어가 지나가고 보호자들이 서류를 들고 오갔다. 프린터가 종이를 밀어내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겹쳤다. 병원은 늘 바빴고 바쁠수록 사람의 감정은 얇아졌다. 며느리는 수속 창구 앞에 다시 섰다. 입원실은 1인실로 부탁드렸죠? 말투는 확인에 가까웠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호자분 요청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1인실 누군가에겐 배려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금액이 조금 올라갔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검사 추가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신 부분이에요. 노인의 시선이 순간 며느리에게 꽂혔다. 동해 또 그 단어였다. 추가 항목이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밀 검사요 혹시 모르니까요.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말이 늘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에도 보호자 서명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서류 상단이 스쳤다. 병원 로고 옆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별관리 대상자 프로그램 동의서. 노인은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주변 소음이 잠시 느리게 흘렀다. 그게 뭐니? 노인의 질문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직원이 먼저 답했다. 고령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다 좋은 거예요. 관리 잘해준대요. 좋은 것 관리 설명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노인은 서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 재산 및 의료 결정 관련 위임 동의. 노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재빨리 서류를 다시 잡았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라서요. 형식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덮는다. 노인은 형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평생 형식이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는지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지퍼가 길게 열리며 작은 금속 소리를 냈다. 며느리의 눈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냄새를 품고 있었다. 겉면에는 병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병원과 같은 이름이었다. 이건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노인은 봉투를 완전히 열지 않았다. 안쪽에서 몇 장의 서류만 꺼냈다. 상단에 찍힌 직인이 선명했다. 병원 이사장 직인 직원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프로그램 언제부터 있었죠? 노인이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입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며느리는 미묘하게 긴장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술이 먼저예요. 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방금 전과 달랐다. 로비에서 쫓겨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술이 먼저지.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단다.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떨어졌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은 눈치를 보듯 둘을 번갈아 보았다.
노인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병원 설립 관련 문서 일부였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꺼내지 않았다. 일부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이 병원 오래됐지요? 노인이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역에서 꽤 오래된 병원입니다. 노인은 종이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속 창고 뒤편 벽에는 병원 연역이 적혀 있었다. 설립자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노인의 시선이 잠시 그 이름 위에 머물렀다. 며느리는 그 방향을 보지 않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명 어떻게 하실까요? 며느리는 펜을 다시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노인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천천히 읽어보자.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방금 전까지는 며느리가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 이제는 결정이 잠시 멈췄다. 주변 소음은 여전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얇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질문은 날카로웠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다. 금속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봉투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그 종이에는 병원명의 변경,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아직 비어 있는 칸이 있었다. 서명란이었다. 아직은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수술 전 보호자 설명회는 병동 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얇은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병원 로고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형광등은 로비보다 더 밝았다. 밝은 빛은 숨을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의사는 흰가운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고령이시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공기를 갈랐다. 회의실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몇 명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년 자녀들이었고 부모를 대신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결정하는 자리였다. 며느리는 의사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그 역 약간 뒤쪽에 앉았다. 의자의 위치가 미묘했다. 테이블 중심에서 한 뼘 벗어난 자리. 며느리는 서류를 펼치고 펜을 꺼냈다. 준비된 사람의 태도였다. 수술 동의서는 보호자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서류 위에 얹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주변 시선이 동시에 노인을 향했다. 몇몇 보호자들이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다. 환자가 직접 읽겠다는 말은 드문 풍경이었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 확인했어요. 노인은 서류를 당겼다. 그래도 내가 읽어야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며느리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환자분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노인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글씨는 작았고 조항은 많았다. 수술 위험고지, 합병증 가능성, 책임 면책.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환자 재산 및 의료 결정 권한. 위임동의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건 뭡니까? 노인이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며 답했다.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보호자에게 의료 결정권을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며느리가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 노인의 눈동자가 며느리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형식이 왜 필요하지? 회의실 안에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의사는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결정을 못합니까? 노인의 말이 의사의 설명을 자르듯 떨어졌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익숙했다.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은 언제나 명분이 되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모였다. 아까 로비에서 받았던 시선과는 다른 결이었다. 이번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이 병원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내가 내 수술 동의도 못합니까? 의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노인은 지금 이게 무슨... 노인은 가방을 열었다. 지퍼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길게 울렸다. 두툼한 봉투가 꺼내졌다. 종이의 마찰음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또렷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어머니, 노인은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병원 설립 관련 문서, 일부 이사장 직인이 선명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의사의 눈이 서류 위를 스쳤다. 표정이 굳었다. 노인은 끝까지 꺼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은 아직 봉투 안에 남아 있었다. 형식이라 했지. 노인이 말했다. 그 형식을 내가 정한 적이 없는데.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균열을 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노인은 서류를 다시 천천히 정리했다.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그 불완전함이 더 큰 긴장을 만들고 있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수술은 하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서명은 내가 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자리를 되찾는 말이었다.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떨림을 지적하지 않았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권력의 균형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로 멈춰 있었다. 노인의 말이 떨어진 자리에는 미세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서명은 내가 합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다시 들었다. 형식적으로 웃어 보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환자분께서 직접 서명하시겠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는 보호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구조가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테이블 위에 놓았던 서류들을 천천히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일부만이 아니라 봉투 깊숙이 있던 마지막 장까지 꺼냈다. 두꺼운 종이 한 장 병원 명예 관련 서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사회 의결서. 회의실 안에 몇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의사의 눈이 그 문서 위에서 멈췄다. 노인은 문서를 의사 앞으로 밀었다. 이사회, 아직 그대로지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지금 그걸 왜? 노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다. 이 병원 우리 남편이 세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형광등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적. 초대 이사장,
김태수 노인은 벽에 걸린 연역을 가리켰다.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순간 의사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다른 보호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사장님 가족이셨다고?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노인은 문서를 한 장 더 꺼냈다. 그리고 나는 이 병원의 최대 지분 보유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권력의 축이 돌아섰다. 아까까지는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며느리가 중심에 있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중심이 생겨났다. 의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사장님, 그 말씀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장은 아닙니다. 남편이 세웠고 나는 지켜왔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그건 지금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지? 짧은 대답이었다. 노인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병원에서 내가 수술 동의도 못한다면 누가 합니까? 그 말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단정함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급히 간호부장을 호출했다. 몇 분 뒤 간호부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서류를 확인한 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뒤집었다. 아까 로비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보호자 아니시면 비켜주세요. 지금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호기심에서 존중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했다. 과시하지도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만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술 동의는 환자분 본인 명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동의서는 폐기하겠습니다. 폐기, 그 단어가 명확하게 떨어졌다.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펜을 집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천천히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그 이름은 병원 설립 연역에 새겨진 성과 같았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아까까지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밀려났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형식은 내가 정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그냥 오신 분이라 부를 수 없었다. 권력은 조용히 자리를 바꿨다. 그리고 그 이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는 며느리를 중심으로 흐르던 시선이 이제는 노인을 향해 움직였다. 간호부장은 두 손을 모은 채 따라 나왔다. 미리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노인이 걸음을 멈췄다. 그 호칭은 쓰지 마세요. 간호부장의 입이 다물어졌다. 노인의 말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환자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 몇몇 직원들이 속삭였다. 설립자 가족이라던데. 지분이 아직 그분 명의의 말들은 낮았지만 빠르게 퍼졌다. 병원은 소문이 빠른 공간이었다. 흰 벽과 유리문 사이를 타고 말은 금세 이동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까 회의실에서의 기세는 사라지고 얇은 긴장만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몇 명의 보호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알아보는 눈빛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먼저 타세요. 누군가 말했다. 아까 로비에서 비켜서라던 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며느리는 노인을 먼저 들여보냈다.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섰다. 이번에는 노인이 앞쪽에, 며느리가 반걸음 뒤에 서 있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며느리는 거울 속 노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입을 열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손에 쥔 채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만 바라보았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변했다. 병실층에 도착하자 간호사 2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분 1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층 공손해졌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느꼈다. 말투, 눈빛, 몸의 각도까지. 아까까지는 자신을 향하던 존중이 지금은 노인을 향해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창가가 넓은 1인실이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은 분명 편안했지만 조금 전 회의실에서의 긴장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둘만 남았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동선이 일정하지 않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뭘 이 병원 지분이 아직 어머니 명의라는 거요. 말이 조금 날카로웠다. 감정이 얇게 섞여 있었다. 노인은 침대 시트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말할 필요가 없었지. 필요 없었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럼 오늘처럼 다 공개하실 생각이셨어요? 노인은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오늘 공개한 게 아니야. 짧은 정적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었다. 노인은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내가 했지.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식이라고 했지. 노인이 덧붙였다. 위임 동의서 형식이라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내 건강이 걱정이었나? 말이 겹치듯 떨어졌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침대 끝에 앉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손을 모았다가 풀고 다시 모았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 운영 힘들었어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빚도 있었고 투자도 필요했고. 말이 점점 작아졌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숨이 가빠졌다. 그래서 명예 정리하면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명예 정리. 그 표현은 정돈된 말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다. 노인의 손이 가방 위에 올려졌다. 봉투가 안에 있었다. 편해지려고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구를 위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스쳤다. 누군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지나갔다. 병원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설립자 부인 입원, 집은 아직 보유, 프로그램 동의서 폐기 직원들 사이의 긴장도 함께 퍼지고 있었다. 노인은 침대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수술은 하겠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뒤 이야기는 나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경고도 선언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있었다. 며느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읽지 못했다. 병실 안의 빛이 조금씩 기울었다. 밖에서는 병원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병실 안에서는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 있었고 노인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중심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모든 진실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병실 창가에 기울던 햇빛이 조금씩 옅어졌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주차장의 차들이 길게 그림자를 느렸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정적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 있었다. 앉으라는 말도 나가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 손가락 끝이 서로를 누르며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왔다. 노인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며느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빚이 있었다고 했지. 조용한 질문이 먼저 나왔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쩍 들렸다. 노인은 가방을 천천히 끌어당겼다. 지퍼를 열지 않은 채 손바닥을 올려두었다. 운영보고서 매년 받아봤다. 며느리의 숨이 잠시 멎었다. 병원 적자 난 해도 알고 있었고 내가 외부 투자 받으려고 다녔던 것도 안다. 병실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며느리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아까까지 서 있던 긴장이 풀리며 어깨가 내려앉았다 알면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노인은 짧게 웃었다. 비웃음은 아니었고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내가 해보겠다고 했잖니.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운 병원이라고 해서 늘 같은 방식으로만 굴러가라는 법은 없지. 며느리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이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왜 명예 정리하려는 건 문제라고 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정리와 빼앗음은 다르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확하게 떨어졌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노인은 봉투를 열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운영보고서, 사본, 외부 투자 계약서,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 며느리의 시선이 그 마지막 종이에서 멈췄다. 이게 왜 노인은 종이를 며느리 쪽으로 밀었다. 내 남편이 쓴 거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남편은 병원 상속 포기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더구나. 병원은 내가 맡으라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럼 병원은 원래 처음부터 내가 맡을 자리였다. 그 말이 병실 안에서 울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노인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내가 조급했다. 조용한 지적이었다. 빚이 있었고 적자가 났고 병원이 흔들리니까 빨리 확실한 걸 만들고 싶었겠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함은 종이 위 서명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해가 거의 사라졌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쳤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위임 동의서는?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프로그램 도입할 때부터 봤다. 며느리의 숨이 멈췄다. 그게 병원에 유리하다는 것도 안다. 재산 관리까지 한 번에 묶으면 투자 유치가 쉬워지지. 그 말은 정확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지지도 않았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시험 그 단어가 병실 안에 맴돌았다.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믿음은 확인이 아니다. 짧은 답이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게 떨렸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다. 간호사가 수술 일정 변경, 관련 안내를 전하고 돌아갔다. 문이 다시 닫히자 병실은 더 조용해졌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병원은 내가 맡을 자리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자리에는 무게가 있다. 그 말은 경고처럼도 가르침처럼도 들렸다. 오늘 회의실에서 내가 본 건 병원의 겉모습이다. 노인의 시선이 며느리를 정확히 향했다. 아직 본 적 없는 게 있다. 며느리의 숨이 다시 가빠졌다. 모료 노인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날짜는 수술 다음 날로 적혀 있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노인은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연결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며느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원, 지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서야 할 자리, 그 사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가 더 남아 있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복도 소음도 낮아졌고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병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유리창이 거울처럼 변해 있었다. 노인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낮 동안의 긴장이 모두 가라앉은 뒤 남은 것은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방어적이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짧은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위임 동의서 그거 투자자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노인은 시선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고 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이 흔들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 프로그램 도입하면 재산 관리까지 묶여서 안정성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을 모았다. 저는 병원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전한 고백도 아니었다. 살리려고?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누구 병원을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떨어졌다. 어머니 병원이요. 겨우 나온 말이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은 내 것도 아니다. 짧은 정적 사람들 것이다.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노인은 침대 옆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가지고 있다는 건 맡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 방안을 가로질렀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그럼 왜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질문이 조용히 떨어졌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시험하셨다는 거네요. 아니다. 노인이 바로 말했다. 내가 무너질까봐 지켜본 거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이어갔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지. 며느리의 눈이 번쩍 들렸다. 밤새 회계 정리하고 투자자 만나고 그거 다 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다. 알면서 왜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조급해졌다. 그 단어가 정확히 꽂혔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빚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이 병원 망하면 아버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노인은 눈을 떴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서 확실한 걸 만들고 싶었어요. 제 이름으로 정리되면 책임도 분명해지고 투자도 쉬워지고. 말이 점점 흐려졌다.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불안해서였어요.
그 고백은 낮았지만 무거웠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까까지는 권력과 자격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두려움이 드러난 자리였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오늘 회의실에서 고개 못 들고 있던 거 봤다. 며느리는 움찔했다. 그 표정, 병원 살리겠다는 사람 표정 아니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어떤 표정이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답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표정. 그 말이 정확히 꽂혔다.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침대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 내가 병원을 맡을 자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자리에는 방법이 있다. 노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내가 본 건 힘이다. 짧은 정적하지만 병원을 지키는 건 힘이 아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 어둠이 더 짙어졌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두려웠다는 건 알겠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그 두려움으로 병원을 잡으면 다 놓친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끝나면 이야기하자. 그 말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예고하는 말이었다.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다. 아까까지는 노인이 밀려난 사람이었고 며느리가 권한을 쥔 사람이었다. 지금은 서로의 약함을 마주한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유난히 분주했다.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밝았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일정했다. 병실 안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긴장을 품고 있었다. 노인은 이미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흰색 천이 얇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가방은 침대 옆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밑이 옅게 어두웠다. 어머니, 준비되셨대요. 짧은 말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가방을 끌어당겼다. 지퍼가 천천히 열렸다. 며느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봉투를 꺼냈다. 어제까지는 일부만 꺼냈던 그 봉투 오늘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노인이 낮게 말했다. 며느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날짜는 수술 다음 날 수술 끝나면 바로 회의실로 갈 겁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몸 회복도 안 되셨는데 가야 한다. 단호했다.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이송 침대가 들어왔다.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이동하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침대에 몸을 옮겼다. 움직임이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며느리는 침대 옆을 따라섰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공손한 눈빛, 낮아진 목소리. 잘 다녀오세요. 누군가 속삭였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멈췄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는 멈춰섰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다려라. 짧은 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며느리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어제 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급해졌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표정. 그 문장들이 떠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다.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며칠 후 노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회복은 빠른 편이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나왔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수가 줄었다는 것뿐이었다. 수술 다음 날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 주변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간호부장, 재무팀장, 몇몇 투자자들까지 며느리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보행 보조기 없이 스스로 걸어서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회의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가 공간을 정리했다. 재무보고가 이어졌고 프로그램 도입 경과가 보고되었다. 위임동의 프로그램은 이미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분 정리. 건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며느리의 시선이 흔들렸다. 대신 노인은 서류를 꺼냈다. 새로운 문서였다. 병원 운영 대표 위임장. 회의실 안 공기가 멈췄다. 노인은 문서를 며느리 앞에 밀었다. 대표는 내가 한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노인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병원은 누구 것도 아니다. 기억해라. 회의실 안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모였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노인은 펜을 집어 그녀 앞에 놓았다. 내가 서명해라. 아까 회의실에서 위임 동의서를 서명하려던 그 손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서명이었다. 며느리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믿으시는 겁니까?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책임은 내가 져라. 그 말은 신뢰와 동시에 무게였다.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다. 그 서명은 빼앗는 서명이 아니었다. 맞는 서명이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내 병원이다. 짧은 선언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노인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려졌다. 명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맡기는 선택. 그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난 뒤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환자들이 오가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병원 안 어딘가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서명한 위임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 손끝으로 그 글자를 한번 쓸었다 맞는다. 그 의미가 이제야 피부로 닿기 시작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표님, 결제받을 서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 낯설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팀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올라갔다. 설립자님께서 몇 달 전에 별도 계약을 하나 체결하셨습니다. 계약이요? 재무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지분 신탁 계약서, 날짜는 반년. 전 며느리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이건 재무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립자님 지분의 절반이 이미 신탁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의료재단 공익기금으로. 공기가 순간 멈췄다. 며느리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노인의 서명이 있었다. 그럼 지분이 대표님께 넘어간 것은 운영권입니다. 지분 전체가 아닙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술 전 회의실에서 보였던 서류들, 그리고 봉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병실입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아 있었다. 며느리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신탁 계약 언제 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고요했다.
내가 투자자 만나기 시작했을 때 짧은 답 며느리의 숨이 가빠졌다. 그럼 위임 동의서 문제도 예상했다. 그 말이 정확히 떨어졌다. 며느리는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은 아니다.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안전장치다. 그 단어가 병실 안을 울렸다. 병원은 내가 맡는다 하지만 병원은 누구 것도 아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지분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돌리신 거예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린다. 짧은 정적 내가 무너지더라도 병원은 남아야지.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저를 믿지 않으셨네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믿음과 장치는 다르다. 며느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대표 맡기신 건?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책임질 준비가 됐다고 봤다. 어제까지는 조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어제는 조급했다. 짧은 대답. 오늘은 달랐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술 후 첫 회의에서 자신이 서명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손의 떨림. 그 순 노인은 다시 말했다. 위임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내 손과 오늘 대표 위임장에 서명한 내 손은 달랐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병원이 무너질까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웠다. 며느리가 눈을 들었다. 내가 병원을 빼앗으려 할까? 바가 아니라 짧은 숨내가 혼자 다 짊어질까봐.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동안 이 싸움은 권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병원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표는 내가 한다. 짧은 정적하지만 병원은 내 것이 아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한 듯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 더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다. 뭔데요? 노인은 가방을 가리켰다. 봉투 앞 마지막 장 아직 안 봤지.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지막 장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수술 전 일부러 안 꺼냈다. 짧은 정적 거기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아들 이름이 적혀 있다. 며느리의 숨이 멎었다. 병원 지분 일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사전 계약서, 공익기금과 함께 이 병원은 이미 한 세대를 건너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노인은 훨씬 더 멀리 보고 있었다. 퇴원날 아침은 조용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빛이 전보다 부드러웠다. 수술 자국 위에 붙은 흰 거즈는 깨끗했고 침대 시트는 정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보행 보조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손은 창틀에 가볍게 얹혀 있었다. 병원 정문이 내려다 보였다. 환자들이 오가고 보호자들이 서류를 들고 움직였다.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툼한 봉투가 없었다. 며느리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퇴원 수속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전과 달리 종이를 움켜쥐지 않았다. 정리된 파일처럼 가지런히 잡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공손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복도는 여전히 길고 휘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복도가 낯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몇몇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짧은 고개 숙임. 노인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보호자와 환자 몇 명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비켜서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밀어내지 않았다. 노인은 가운데에 섰다. 며느리는 그 옆에 섰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이. 모습은 나란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로비는 여전히 바빴다. 접수 창구 앞에는 줄이 이어져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보호자 아니시면 뒤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도 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곁에 선 노모가 진료카드를 쥐고 있었다. 로비의 공기가 익숙하게 흘렀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손에 쥔 서류를 천천히 내렸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보호자분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은 며칠 전과 같았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노인은 가방 끈을 어깨에 걸쳤다.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접수 창구 앞을 지나며 벽면의 연역을 스쳤다. 금색 글씨가 빛을 받았다. 며느리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잠시 서 있었다. 접수 창구 쪽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 젊은 여성이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자리에 섰다. 로비의 소음은 여전했다. 누군가의 이름이 방송으로 불렸다. 노인은 정문을 나섰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병원 건물을 한번 돌아보았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며느리는 로비 중앙에 서 있었다. 간호사와 젊은 여성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접수 창구 너머에서 직원이 묻는다. 보호자이신가요?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류 상단에는 병원 운영 대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로비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정문 밖 노인은 길을 건너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누가 보호자이고 누가 맡은 사람인지에 대한 의미는 조용히 바뀌어 있었다. 빛은 여전히 공평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